고려사의 삼안의 수도 위치에 대해 나옵니다. 6세 단군 때 신지발리는 자신이 지은 서사시 서효사에서 삼안의 수도를 저울대 소밀랑, 송화강 아사달, 저울추 안덕향, 저울판 백아강에 비유하였다. 수도가 하나의 저울이 되어 균형을 유지하는 한 고조선의 태평시대는 계속하여 보존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삼국유사 고조선 조를 보면 중국의 위서를 인용해 단군왕검이 조선을 개국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서는 서기 250년 전후 인물인 왕침이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입니다. 바로 그 왕침의 시대로부터 2000년 전 단군이 아사달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는데 요임금과 같은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단군조선 2000년에 대한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원대학 교수 중에 소위 대한민국 고조선학 1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낸 책 이름이 뭐냐? 단군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그 책을 보면 청동기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청동기를 쓴 것은 아무리 끌어올려도 지금부터 270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거침없이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단군조선이 기원전 2343년에 건립되었다고 하지만 고대 국가의 출현은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기원전 10세기 이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정을 이유 삼아 지금까지 한국의 주류 사학계는 한국의 청동기 시대를 올려 잡아도 기원전 1300년 이후로 설정합니다. 그러고는 단군조선이 그 뒤에야 탄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청동기 문화가 고대 국가 성립의 필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도인 카이로를 조금 벗어나가자 지구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는데 그 경우처럼 고대 이집트 왕조도 청동기 문명에 기초해 성립된 게 아닙니다. 중남미의 경우도 청동기 없이 석기만으로도 고대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마땅히 지금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서 청동기 시대의 국가 탄생이라는 주장은 사실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고고학 성과에 의하면 한민족이 기원전 2500년경 이미 청동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요서 지역의 하가점 하층 문화가 그것입니다. 이는 황하 유역의 기원전 2200년경, 시베리아 지역의 기원전 1700년경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된 청동기 문화입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한국의 사학자들은 청동기 문명과 국가 운운하며 단군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진정한 조선은 국조인 단군 왕검께서 세운 단군조선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정작 단군조선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식 교육 과정에서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국유사에서도 단군조선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략한 데다 단군조선에 이어 중국과 일본이 왜곡한 기자조선이니 위만조선이니 잘못된 역사를 기술해 단군조선의 참 역사를 전해주지 못합니다. 초대 단군왕검 때부터 왕들은 삼신사상에 따라 나라의 영역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삼한관경제입니다. 대당운이 중앙의 진안지금의 만주를 다스리면서 2명의 부단군을 통솔했습니다. 부단군들은 번안지금의 중국 요령성 서부와 하북성 북부를 비롯한 산동성에서 양자강 유역까지 동부지역과 마한지금의 한반도를 각기 맡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대륙을 경영하던 시대의 북삼한입니다. 나중에 이 북삼한이 몰락한 뒤 그 백성들이 한반도의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 신라, 가야, 백제의 전신인 진안과 번안, 마한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실린 남삼한입니다. 이 남삼한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터전이 축소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고의로 북삼한을 누락해 버린 거지요. 단군조선을 이해하려면 이 삼한관경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군조선뿐 아니라 동북아 이웃 민족에도 전수됐습니다. 가령 북방 흉노족의 통치체제 역시 으뜸 통치자라 할 수 있는 대선우 다단유와 그를 보좌하는 좌현왕, 우현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중국 심양에 있는 청나라 궁궐을 보면 중앙에 태조, 누르하치가 집정하던 대정전, 다정디엔, 좌우에 그를 보좌하던 좌이광과 우이광의 누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단군조선의 삼한관경제에 그 연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한관경제가 잘 유지될 때 단군조선은 융성했습니다. 반면 삼한관경제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단군조선 역시 몰락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삼한관경제의 흥망성쇠와 그 운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단군조선 중엽, 기원전 1285년 무렵으로 정권을 잡은 제22세 색불루 단군이 수도를 해올빈 아사달에서 백악산 아사달로 이전합니다. 이때 단군조선의 삼한관경제 체제를 삼조선 체제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삼한관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제44세 구물단군에 이르러 이 체제가 무너집니다. 원래 대당군만 갖고 있던 병권을 부당군들도 동등하게 가지게 되면서 기원전 4기 15년 삼조선이 독립된 세 나라로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단 한 분의 단군왕검이 무려 1908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 서술된 것으로 사실은 초대 단군왕검부터 제43세 물리단군 때까지 나라를 다스린 1908년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1세 단군에서 제21세까지 청곤 48년, 제22세부터 제43세 때까지 860년을 합해 1908년이 됩니다. 그로부터 188년 후 제47세 고 열가 단군을 끝으로 단군 조선이 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물론 이후 그 정통성을 이은 북부여와 고구려가 탄생했지요. 역사의 진실이 이러한데도 이 땅의 역사 교과서는 하나같이 초대 단군인 단군 왕검, 단군 조선 말기 본조선의 준왕, 그리고 준왕을 쫓아낸 위만, 이 세 사람만 단군 조선의 왕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단군 조선의 영역이 가장 넓었을 때는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러시아의 바이칼호, 서로는 중국의 섬서성, 남으로는 산동성을 포함해 양자강 유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초대 단군 왕검은 당시 대홍수로 국가 존망의 큰 위기에 처한 중국의 순임금에게 오행의 원리로 물을 다스리는 법을 전해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주와 영주를 단군 조선의 영토로 귀속시켰습니다. 유주는 오늘날 중국의 하북성, 영주는 산동성 일대입니다. 제13세 흘달 단군은 후일 상나라의 시조가 되는 탕의 간곡한 탄원을 받아들여 하나라의 마지막 거왕을 정벌합니다. 그때 낙랑군사와 합세해 빈과 기를 공격하고 간격을 더 넓혔습니다. 빈과 기는 현재 중국의 하북성에서 대륙의 서쪽으로 더 들어간 섬서성의 지역들입니다. 또 여기서 낙랑은 배달국 시대 태호복희 시 때부터 있었던 지명으로 당시에는 단군조선의 한 제후국이었습니다. 나중에 삼한에서 삼조선 체제로 바뀌면서 제45세 여루단군 때는 연나라가 단군조선의 국경지대인 운장, 오늘의 중국 천진 동쪽 지역을 치고 들어와 이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삼조선은 이내 힘을 합쳐 이를 되찾습니다. 단군조선의 간격이 대륙 깊숙이 뻗어나갔다는 사실은 고고하게 발굴로도 뒷받침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 20세기 후반 발굴된 하가점 유적이 그것입니다. 중국의 내몽골 지역 적봉시에 위치한 하가점 유적지에서 예술미가 번뜩이는 비파형 청동검이 나왔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는 청동기 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런데 하가점에서 발견된 청동검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발굴된 것과 그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는 하가점 역시 동일한 단군조선의 영역이었음을 알게 하는 증조합니다. 단군조선은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요서지역 그리고 섬서성 일대까지 동북아 관격을 아우르던 대제국이었습니다.